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 소정입니다. 오늘은 무인시대와 피크아웃이라는 타이틀로 다가오는 2024년 경제와 환율을 전망하겠습니다. 올해 원화환율은 미달러와 위안화 사이에 갇혀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연초만 해도 글로벌 물가 고점 확인과 중국 리오프닝으로 환율이 곧바로 1220원 근방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피복 기대감을 무산시킨 데 이어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던 중국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위축에 시달렸고 결국 환율이 1360원대로 오르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내년 경제 환경과 외환시장을 조망하여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요약에 이어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경제와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경제는 연준의 피봇으로 통화긴축 불안과 점차 거리를 두겠지만 늘어난 부채와 싸워야 하는 고단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디레버리징 압박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가별 성장 차별화가 전개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펀더멘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5.50%까지 금리를 올린 이상 잉여 저축이 소멸되며 성장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공급주도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며 늘어난 민간 부채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은 재고 조정으로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수출이 국내 경제를 견인하며 내년에는 1.8%로 다소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며 잠재 성장을 여전히 밑돌 것입니다. 2024년 달러원 환율은 까칠한 연준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레벨을 조금씩 낮춰가는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달러가 약세로 점차 기울고 글로벌 경기 순환상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에 초입에 들어설 것입니다. 또한 내수 저하로 무역 흑자가 계속되는 점도 환율 하락에 일조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후퇴로 중국 성장이 약화되며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대선이 열리며 일방적인 환율 하락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210원에서 1360원 사이에서 레벨이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주시해야 할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기술 진보가 가져올 서비스업의 확장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해 자동화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전 세계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는 지속적인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이를 보완하며 3% 내외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앞서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가격 재평가가 진행되며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해당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보다 높은 PR을 기록하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기술력과 서비스업의 위상에 따라 국가별로 성장 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의미를 외환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비롯한 많은 선거가 대기에 있고 미중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분열되며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규모 전쟁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경제와 기술 패권을 둘러싼 진영 간 신냉전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재와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중심의 글로벌 생산 기지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은 기회로 삼아 볼 만합니다. 국가별로 수출 우위를 점한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집중될 것이므로 한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나 베트남 등 아시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확대되거나 흐름이 변화되며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FOMC를 계기로 5.50%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개될 연준의 행보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역의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재정 긴축에 쉽게 나설지도 의문이어서 미국 채권 시장 불안이 계속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금리를 동결해도 연준은 상당 기간 까칠한 입장을 고수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나 미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해지며 현재 0.5%로 추정되는 중립금리가 좀 더 올라갈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잉여가계저축이 소멸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후퇴하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의 인내심이 필요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비교적 소폭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입장에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중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에 이은 벽개원 디폴트로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경기부양 정책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시스템 리스크는 모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중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민간 부채가 누적되어 있어 앞으로 성장 저하와 주기적인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견인한 공급 주도의 양적 팽창이 점차 한계를 맞이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정투자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길어질수록 기업 구조조정과 신용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디레버리징을 경험했던 지난 2015년보다 초과 공급 압력이 커지며 중국 부동산 지표가 냉각되고 있고 디벨로퍼들의 재무제표가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어 중국 기업의 신용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국내 경제 환경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고물가와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겠으나 부채 누적의 후유증으로 저성장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가 조금씩 살아나며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2023년보다 다소 높아진 1.8%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체감하는 경제 수준은 그리 따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금리 후유증으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요인도 떨어지고 부채 부담으로 가계 소비도 정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물가의 고공행진이 다소 수그러들며 날카롭던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올해와 차이점을 만들 것입니다. 다행히도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며 물가 지표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한은이 서둘러 통화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보다 가시화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만큼 한은은 이르면 2, 4분기 말 이후에 금리 인하를 타진해 볼 것입니다. 2024년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회복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춤거리는 내수는 신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부동산 회복을 지연시키며 성장의 발목을 잡을 듯합니다. 우선 수출의 경우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도 수출 회복에 점차 가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볼 때 대중지역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내년에 두 자릿대 수출까지는 무리가 따릅니다. 반면 내수 경기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 연장될 것입니다. 고금리를 유지한 대가로 내수의 견인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자생적 회복이 불투명해 PF 부실화에 대한 경계감도 적지 않고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 탄력도 저하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달러원 환율의 주요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이로 인한 미달러의 향방입니다. 5.50%에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공산이 커졌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견조한 경기 지표로 인해 연준은 성급한 금리 인하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 탄력이 떨어지고 상업용 부동산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물가 안정이 확인되면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 하반기가 그 시점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달러는 시간이 갈수록 약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1970, 80년대 연준과 같이 더디고 보수적인 정책 전환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달러 약세의 진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다음 변수는 민간 부채 누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입니다. 디레버리징이 과격하게 진행될수록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의 위험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을 듯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부실 기업의 파산으로 불안정한 구간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탄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재정 확대와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 안도감을 부여할 수 있지만 통화량 증발에 따른 위안화의 절하 압력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선거 이벤트로 유발될 수 있는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 2024년에는 선거와 맞물려 지정학적 위험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대만에서 총선이 열리며 미중 간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전개될 듯합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군사적 충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시장이 미국 대선과 정책 변화에 주목할 것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제격도를 배제하지 못하는 한편 트럼프의 지지도도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국제유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조심스럽지만 지난 1990년 걸프전과 같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직접적인 참전이 없다면 우려하는 오일 쇼크는 비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지전으로 한정된 레바논 전쟁이나 가자지구 분쟁 당시의 유가를 보면 일시적인 상승 이후 안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셰일 생산을 늘리며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미달러로 편중된 글로벌 펀드 플로우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신흥국 자금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오래되었지만 근래 들어 미국의 일방적인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 혁신에 따른 서비스업 발전이 두드러져 미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로존은 전쟁과 성장 저하에 시달리고 중국은 디레버리징 부담에 노출되어 있어 미달러 자산의 이탈 요인 역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수출 회복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무역 흑자가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위안으로 삼아볼 만합니다. 이제 환율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데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신용위험과 성장 저하라는 잠재적 부담을 떠안고 있어 그리 순탄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주요국에서 예정된 선거가 지정학적 위험과 중첩될 경우 환율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발진하며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지 않는다면 미달러의 정점을 확인하며 원화 환율이 다시 1,400원대를 향해 치솟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연준의 피봇 전환으로 달러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한편 한국의 수출 회복과 무역 수지 흑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순환상에서의 상대적 메리트로 인해 달러원 환율은 내년에 대체로 상고하저 형태로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1210원에서 1360원 사이가 주 거래 범위가 될 것이고 연평균 환율은 1278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